안녕하세요. 아스트로즘입니다. 오늘은 서우주 전체 사진 촬영 여행기 스텝 7입니다. 그동안 스텝 6까지 전해드린 서우주 여행기가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는 우리 팀이 DSLR 카메라로 은하수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하수 촬영 여행기를 소개하기 전에 특별한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전체 사진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어 서우주 여행기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울루루의 에어즈락을 배경으로 한 은하수 사진은 앞으로 진행될 여행기에서 촬영 장소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오늘은 이때 촬영한 이 은하수 사진에 생동감을 넣어 작은 변화를 주어보려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온 다음에 사진의 레이어를 복제해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지상 풍경, 은하수, 배경별을 분리할 것입니다. 먼저 지상 풍경을 선택 툴로 사용해서 분리를 하고 선택 및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지상 풍경과 밤하늘을 정교하게 분리해냅니다.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 과정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하수 영역을 선택 툴로 선택해서 오려내어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지상 풍경, 은하수 영역, 밤하늘 배경 영역으로 3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업 파일을 포토샵 작업 파일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사진에 힘을 실어주는 기능을 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좀 전에 저장한 PSD 파일을 레이어를 포함한 형식으로 불러옵니다. 5초의 동영상을 생성할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불러온 포토샵 파일 레이어를 3D로 변환하고 각각 다른 거리를 설정합니다. 관측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지상 풍경, 밤하늘 배경, 은하수 순으로 거리를 다르게 설정했는데 저는 각각 50, 100, 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는 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 레이어의 크기가 다르게 변합니다. 거리를 200으로 설정한 레이어는 멀게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데 이들 3개의 레이어의 크기를 처음 사진과 같도록 크기를 재조정합니다. 처음 해본 이미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관측자가 밤하늘로 다가가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별들이 앞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CC 스타블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주의 공간감을 생성합니다. 이때 날아오는 별의 크기, 개수, 날아오는 속도와 카메라가 접근하면서 사진의 이미지 크기가 커지는 속도와 잘 맞추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메라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카메라의 레이어 창을 여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24mm로 설정을 했고 카메라가 사진 풍경 속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라는 카메라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컨트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쉽지도 않고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생소할 수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업 과정을 통해서 딱딱한 은하수 사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봤습니다. 요즘은 AI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도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수작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촬영한 사진에 오늘 보는 것과 같은 작업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기에 미리 알려드리며 AI로 만든 가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AI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천체 사진가들이 어렵게 얻은 결과물을 AI가 생성한 결과물로 여겨질까 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바리 때와 마찬가지로 데넴의 숙소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2번 방문했는데 같은 숙소가 아닌 각각 다른 곳에 묵었었는데
두 곳 모두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스텝 6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헤리티지 리조트 샤크베이를 먼저 소개합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숙소의 결정입니다. 저는 여행 계획서를 만들 때 이 점을 중요시해서 온라인에서 숙소 상태 및 사용 후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편입니다. 리조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숙소를 돌아보는데 팀원들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바다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역시 수영장은 이곳에서는 필수입니다. 서우주에서 수영장이 필수적인 이유는 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죠. 이 숙소에서는 1, 2층 룸 4개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번에 묵었던 숙소는 오션사이드 빌리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펜션과 같은 분위기의 독립적으로 구성된 숙소였는데 4동을 예약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역시 도로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서 아침에 바닷가 해변을 조깅하기도 했고요. 앞서 소개한 헤리테지 리조트보다는 불편한 벙커베드였고 시설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낯선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숙소뿐만 아니라 이동 루트도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계획을 해야만 예약한 숙소를 제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예약한 숙소에 펑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둘러보는 오션사이드 빌리지 전경이었던가요? 개방적이고 바닷가 옆에서 색다른 분위기를 주는 것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제 몽키미아에서 거하게 물놀이를 하고 오늘은 늦잠을 푹 자고 아침 겸 점심으로 빵을 먹기로 했습니다.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끓여 먹는 게 주된 문화인 우리에겐 빵이란 너무 편한 먹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빵을 먹고 남은 것은 싸가지고 리틀 라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오늘 이곳에서 은하수 파티를 벌이려고 합니다. 하늘도 맑고 투명한 것이 오늘 밤하늘의 은하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게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은 하얀달이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남반구의 하얀달은 우리가 사는 북반구에서 보아온 하얀달과는 반대인 상현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다르게 밤하늘에 대한 시야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레이션을 멈추고 당시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응? 들어가도 저기까지 멀 것 같아. 이따 나오다가 저쪽 편으로 해서 저쪽 편에 가면 동그랗게 보일 것 같아. 저 차량 있는 데 있잖아. 저 스팟. 야, 여기 좋다 여기. 응? 이거 봐봐. 풍차 들어가면서 요 사이트에서 길도 나오지. 은하수나 일주 이게 은하수 지나고 풍차하고 하늘하고 주현씨 여기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야 여기 포인트 좋네. 일로 와봐. 여기 저 풍차 도는 거 보이지? 2개 살짝 길 나오지? 여기 은하수 이제 여기 뜨면은 지금 이게 괜찮아 이거. 석고는 어두워서 워낙 어두워서 안 나올 것 같고 저거는 윤곽이 있잖아. 돌아가는 게 돌아갈 때 없었잖아. 갈 때면 12시 이후에 또 그랬죠. 이따 여기 사이트 몇 개 받았다가 난 초저녁에 빨려나고 일찍 나와서 일단 좀 바로 하다 들어가야 되겠어. 하든지 말든지 안 가도 상관없거든. 애들 내리질 않으면 그냥 가자. 왜? 안 되나? 그냥 이거 저장 해놓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 지금 이거 뭐 데이터로 하는 거야? 뭐야? 그냥 하는 거야? 내비게이션 한번 해볼까? 내비게이션이 근데 여기 안 나와. 옆으로 돌아. 내비게이션도 돌아가. 리들라군 촬영지 답사를 마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리들라군으로 돌아가서 은하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서우주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항상 배를 고프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의 음식은 짱짱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른 저녁을 쏜살같이 해치우고 리들라군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주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평선 끝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드라이브는 매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800km 정도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지기 전 리들라군에 도착해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태양과 지평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여행에 또 다른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두워지는데 하늘에 달이 보이네요. 이날 찍은 달 사진입니다. 아래쪽이 부푼 것이 상현달처럼 보이지만 이 달은 내일이면 더 작아지는 하얀 달입니다. 우리 팀이 서우주에 갔던 7, 8월 사이에 월령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가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체 사진가들은 밤하늘을 관측할 때 달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우리 팀원들은 달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리들라군에 뜬 달 모습이 풍경과 어우러져 정말 운치 있습니다. 경포대에 달이 비친 것처럼 라군의 물 위에 달빛이 반사되는 것과 지평선 부근의 구름이 매력적으로 어울려 보입니다. 서 있는 은하수를 화면에 담으려고 화면을 90도 회전했습니다. 달놀이를 끝내고 이제는 은하수 놀이를 시작합니다. 은하수를 배경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이런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하수가 이 사진만큼 나오려면 카메라의 종류와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노출 시간을 대략 15초 이상을 줘야만 하는데 그동안 고정된 자세를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진이고 노출이 길어지면 주변이 너무 밝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들라군을 배경으로 은하수가 수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은하수의 방향이 리들라군의 왼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라군을 넣지 못하고 도로를 구도에 넣어 촬영을 했습니다. 은하수 촬영 동안 유성이 떨어져서 사진에 담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삼양 13mm XP 렌즈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서우주에서 은하수를 처음 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숙소에 도착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하얀 연기가 짙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팀원들은 아마도 목장 같은 곳에서 풀을 태우고 있었나 하고 생각했었답니다. 제가 그것은 은하수라고 해도 믿지 않아서 차를 세우고 도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팀원들은 이렇게 밝은 은하수를 본 적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을 통해서 가로수 바라보듯이 편하게 봤었던 기억이 서우주 은하수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우주 은하수와 자연환경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천체들은 저를 이곳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여러 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을 왔다 가면 한국에서는 밤하늘을 보기가 싫어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너무 달큰한 홍시를 먹고 나서는 다른 음식의 단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늘을 보는 시각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천체 사진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샤크베이 데넴의 리들라군에서의 은하수 파티를 마감하고 다음은 스텝 8의 얀나리 캠핑장에서 더욱 멋진 서우주의 밤하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방엔 누구나 카메라가 하나씩 들어있네요. 물론 삼각